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nvesting.com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시장 주요 지수를 저는 주로 investing.com을 통해서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스닥 선물지수, S&P 500 선물지수도 상승인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오후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이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주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있는 재료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미국과 연관된 이슈는 아마도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이슈 모두 현재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진 않은데 굉장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투심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건 우리 시장이건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상승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 힘이 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뭐 7,300억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도 뭐 7천억, 그 이하는 3천억대 그리고 1천억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거래대금이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에 시젠이나 혹은 뭐 몇몇 종목들이 세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반해서 현재 거래대금이 세게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한 종목 혹은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자금이 몰려가지고 거기에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거래대금 상위 120, 30, 152 정도까지도 단 한 종목도 빠진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상승으로 어쨌든 전일 대비 이 마감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시장의 다양한 자금 투심들이 여러 종목에 좀 분산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세게 어떤 하나의 테마가 강하게 가려면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고 그 테마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악재를 반영해서 다 음봉인데 그 악재와 관련된 sek터의 테마주만 간다든지 좀 이래야 되거든요. 흔히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걸 따져본다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을 때 빅텍, 스페코라든지 혹은 뭐 미중 무역 전쟁일 때 히토류 관련주, 티플렉스라든지 뭐 세노텍, 유니온 머티리얼들 뭐 이런 종목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뭐 시장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좀 분산돼서 자금들이 좀 퍼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참고는 하셔야 될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 수준에서 웹젠, 뭐 KNN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나머지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보시면 좀 적은 상태고 그럼에도 어쨌든 전일 대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상승 쪽으로 그 개인들의 자금이라든지 투심이 굉장히 몰린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하면 그때 또 개인은 다 털고 나오고 그걸 또 외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좀 잡아주는 그런 좀 묘한 장세가 아닌가, 투자하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좀 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당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좀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보는 쪽이 좀 강하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팔고 하는 것보다는 며칠 정도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종목이 좀 빠졌을 때 사서 혹은 눌림목일 때 사서 수익 매매하듯이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혹은 뭐 일주 반, 2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좀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최악으로 가는 뭐 시장, 예를 들면 예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다든지요, 악재가 바로바로 반영돼서 더 세게 시장을 누르고 또 호재는 별로 반영이 안 돼서 강하게 밀어오르지 않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뉴스가 뜨고 수급이 몰리면 그쪽으로 촥 쏠렸다가 또 다시 또 윗꼬리 달고 빠지고 뭐 이런 되게 움직임이 좀 단순한 좀 시장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융자는 빠질 생각을 좀 안 하고요. 역시 뭐 12조 이상 움직이고 있고, 아울러 고객 예탁금은 뭐 다시 한 46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45조 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예탁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만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좀 최근 시장에서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좀 서론이 길었고요. 그 말씀드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빠지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2평선까지 어찌됐건 가까워지고 있고, 아무리 빠져도 이때에 이 지지를 해줬던 짧게 조정받았던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찍어 누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 오늘 조금 시장이 괜찮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셀트리온에는 역시 이 좀 그 주가를 좀 방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30만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셀트리온은 30만원 좀 밑으로는 안 갔고요. 전혀 22평선도 좀 터치 안 하고 잘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도 전보다 조금 더 터지면서 양봉 뽑았기 때문에 이 양봉이 또 전일 음봉을 좀 잡아먹는 양봉이기 때문에 시장만 좀 괜찮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틀어서 상승할 수도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역시 셀트리온이 미들맨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틀 연속 셀트리온은 외인 기관 양 주체가 상당히 좀 많은 금액 매수를 했습니다. 또 개인이 역시 매도를 했고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29만원 이때가 왔을 때는 개인 좀 사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때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갈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꺼졌네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움직이지는 않고 오히려 개인들은 희한하게 빠졌을 때 매도를 해서 리스크 해지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 상승분을 좀 그 수익으로 좀 돌리지 못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정보 혹은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숙고가 없이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찌됐건 상승했는데 개인분들이 수익 실현 했다라는 거는 그 수량을 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면 당연히 틀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금융 투자가 좀 샀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상승 혹은 수익을 좀 보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그 내일,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게 될지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무래도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고점을 또 만들고, 역사적 고점이죠. 전고점을 뚫고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포물선 형태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지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 지표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RSI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MACD, 스토캐스틱스라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기본 세팅 놓으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볼린저 밴드를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 하단을 터치하면 여기서는 보통 반등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루에 혹은 하루 이틀 정도 막 트레이딩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막 하진 않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서 이 종목이 상후에 상승할지 혹은 뭐 추세를 하락으로 끌지 뭐 이런 움직임을 좀 파악할 때는 볼린저 밴드가 좀 유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보통은 이 볼린저 밴드 이 중앙선에서 앞서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엔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단을 지지해 주는지, 하단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좀 뚫려서 계속 내려가지 않고 지지해 주는지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좀 양봉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야지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조금 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만 원 정도 라인 앞서서 양봉 뽑아냈던 이 봉의 상단을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나서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겠다. 만약에 새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이라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못해서 만약 여기가 버텨주지 못하고 밀리면 지금 보면 62평선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주느냐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뭐 매수를 하시든 뭐 매도를 하시든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당장 오늘 목요일만 가지고는 이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측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 차트가 움직이는지 혹은 이 종목에 대한 투심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 주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매동을 한번 보면 그리고 다행히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좀 사줬습니다. 그래서 기타범위 좀 매수를 해줬고요. 여전히 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괜히 판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세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정말 더 강하게 시세를 가지고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차트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을 깨지 않습니다. 깨고 짓눌려 가지고 브리저 밴드에 하단을 친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여태껏 안 나왔어요. 보시면 3월 말에 이렇게 하단까지 치고 나서 상승하고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빠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브리저 밴드의 중앙선, 브리저 밴드의 중앙선은 22평선입니다. 이 중심선, 이 22평선을 계속 치면 상승했습니다. 치면 상승했습니다. 칠 것 같아도 상승했고요. 역시 쳤습니다. 이번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역시 양봉 뽑아내면서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은 얼마 없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좀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불타기라고 하나요? 어쨌든 더 가는 종목에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런 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이슈는 코로나 이슈일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현재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셀트리온도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뭐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아직은 꺼지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설사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이제 분기 마감했잖아요. 1분기는 1월 3월이고 2분기는 4월부터 6월인데 이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아마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거의 예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도 어떤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그렇게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신약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약품들에 대해서 재창출하는 그런 또 제약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부강약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코로나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K바이오팜 공모를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상장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떡상이었습니다. 떡상이었고 거기에선 사실 뭐 거래대금이 쏠릴 게 없죠. 왜냐하면 물량이 잠겨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SK바이오팜이 좀 상장이 되면서 뭐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도 좀 같이 다시 한번 또 부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악재가 떠서 빠지거나 음봉 때리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셀트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거래도 조금 더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 거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흥미롭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선물도 좋고요. 미중 무역 전쟁 저는 관련주들이 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안 가네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악재를 다 잡아먹는 그 정도의 투심이 살아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은 보유 계신 모든 종목들 다 양봉으로 마감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